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,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텍스트 워킹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이런 일에 조금 더 시간을 기울이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원장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일은 없었으니까 의사로서 평가하기는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, 적어도 원장님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가운데 불만을 한 환자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은 의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동료 의사들이 다 그러시지만 정말 좋은 의사는 내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의사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이 환자를 붙들고 있다면 장사꾼이겠죠.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,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저보다 더 훌륭하거나 실력을 갖추고 신망을 갖춘 선생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같이 어레인지해서 이분들이 잘 치료받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왔으니까.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환자에게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접근했으면 지금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섭섭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의대로 진학하시게 된 그 이유는 아버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까? 순수하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의과대학교 후배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왔건 자신이 스스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온 사람은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의사가 되라. 근데 혹시 그게 아니었다면 그 외에서 자기가 이 안에서 최대한 좋은 의사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융합 학문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의료와 IT가 융합하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재활 기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벤처 바이오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다양한 분야에 고민을 해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. 그런데 원장님의 경우는 그 모든 분야가 독학이었습니다. 그렇죠? 누구로부터 배웠다라거나 내지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았다거나 하는 일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독학으로 그토록 높은 경지에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? 높은 경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독학의 한계를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.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노력으로 이 답을 찾다 보면 좋은 돌, 나쁜 돌, 벽돌, 흙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보면 모양이 험하지 않습니까? 저는 이제 그런 셈이긴 한데 저희가 성장했던 시대, 그러니까 80년대 학번들이 성장했던 시대는 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만 따라가던 시대였고 그 다른 것을 배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니까 네. 불가피하게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이제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지만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대학을 마치고 또 다른 전공을 할 수도 있고 있지만 제 경우에는 좀 여의치가 않아서 혼자서 이제 자료를 탐색하거나 책을 통해서 흡수하거나 혹은 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앞서간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가운데 특히 이제 시골 의사 박경철의 어떤 필명을 날리게 된 계기는 주식투자 분야였습니다. 그렇죠?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지우고 싶은 과거이긴 하지만. 왜 지우고 싶으신 과거이실까요? 저는 그게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나 통찰의 결과인가 운이었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, 네. 꽤 많은 경우에 사람은 자신의 어떤 우연한 성공이나 우연한 어떤 자기가 이렇게 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의 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돌이켜보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운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과연 이것을 내가 역량이라고 비춰지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. 네. 하면 그와 같이 고민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가령 공부의 양이 좀 부족했다고 느꼈다라든가 이것은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운이었다라고 느끼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? 시야가 좁을 때는 이제 사람은 우리가 30살 때 20살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또 40에 30을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좀 더 보면 볼수록 어떤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지나고 보면은 그때는 참 오히려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종착점에 와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돌이켜보면 항상 지나간 일들이 항상 아쉽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. 네. 잠깐 새길로 빠지는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취미가 무엇인지요?
제가 이게 참 이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뭐 남들 다 잘 치는 골프도 못 치고 몸을 보면은 벌써 몸 움직이는 일을 못하게 생겼지 않습니까? 몸을 사용하는 일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. 예컨대 뭐 책을 읽는 방식을 또 독서를 취미로 하는 분들은 많지만 저는 좀 병적인 편이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기 지금 화랑인데 뭐 그림이라든지 뭐 문화 같은 것을 좀 즐기는 일들은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성과를 보는 것을 기쁨을 얻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해서 무언가 기쁨을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이렇게 훔치고 뭐 나쁘게 말하면 훔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흡수하는 과정이 제일 없습니다. 그게 취미입니다. 네, 뭐 말씀하신 거 외에도 가령 낚시라든가 음악도 거의 뭐 한번 꽂히면은 끝을 보는 성격이라고 하던데. 그러고 보니까 낚시는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지금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낚시를 우연하게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충청도에 잠시 근무를 할 때인데 한번 낚시를 하는 따라갔어요 낚시 대회를. 근데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이 사색이나 멋있어 보여서 낚시를 한번 시작을 했는데 잘 안 잡혀요. 근데 옆에서 누가 세상에 그냥 일반 낚싯대로 이만한 잉어를 릴 낚시도 아니고 일반 대나무 낚시로 그걸 잡는 걸 보고 저거 한번 잡아봐야겠다 했는데 잉어는 고사하고 붕어도 못 잡았어요. 그래서 제가 서운을 세우기를 잉어를 한 마리 잡고 내가 낚시를 끝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는 홍수경보가 내려서 대청 때문에 물을 방류하는데 뚝에 있어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러다가 그해 10월 초에 진짜 잉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그리고 낚싯대 싹 죽어버리고 여기 하면 낚시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엉덩이를 붙이는 데는 공통점이 있네요. 음악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요? 음악은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나훈아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중음악과 이 선수음악, 고전음악 사이에서 무엇이 호불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저는 성격이 조금 이렇게 내면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복잡한 이 클래식 음악을 좀 즐기는 편인데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열려있고 편안하다면 대중음악을 좀 가까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기회가 됐을 때 가장 즐겨 부르시는 18번이라고 하나요? 애창곡이 무엇입니까? 그냥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좋아하는 건 좀 뜻밖일 텐데 하숙생을 좋아합니다. 하숙생이요? 예, 저 유일하게 부를 줄 알아요. 왜냐하면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게 제일 자주 부르시던 노래고 돌아가시던 순간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돌아가셨어요. 그러셨어요? 왜냐하면 그 노래를